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이 지났으니 화요일이 됐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직 새벽엔 좀 추운 영하권인데 별 추운 줄 모르겠더군요. 추위에 익숙해져 그런 것이죠. 저는 책입니다. 매사가 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새벽에 개를 데리고 공원을 걷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상대에 대한 정오심, 이 정오심이 일상화되면서 문득 타인에 대한 막연한 정오심, 그리고 제도와 인간에 대한 정오심으로 확대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더군요. 저는 문민정부 이래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오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상대에 대한 관용, 흔히 하는 말로 톨레랑스라고 하는데요. 그보다는 왜 정오에 익숙해졌을까요? 그 정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망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악을 정화하지는 않죠. 그저 미워할 뿐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악을 마주하면서 느끼는 무력감이 쌓여서 마침내 절망할 때 가슴속은 정오심으로 가득합니다. 좌파들의 오래된 우상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조직화되지 않고 구조화되지 않은 대중, 절망적이고 정오로 가득 찬 대중은 지도자들에게서 구원을 요청한다. 자, 우리 사회에서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대중은 누구일까요? 집회와 시위 때마다 깃발 아래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면서 촛불을 들고 이념이 뒤범벅된 거리 공연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광장의 흑우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침내 권력을 가졌을 때,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저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너무 자주 깨닫습니다. 오늘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열렸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이 주요 세 상과 함께 국제영화상까지 휩쓸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외국어 영화가 마침내 오스카를 정복했다고 썼습니다. CNN은 많은 사람들이 1차 대전을 다룬 1917이라는 작품이 선두주자라 얘기했기에 놀라운 결과지만 그동안 비평가들이 이 한국 스릴러물에 보낸 찬사를 생각하면 완전히 충격적인 소식까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USA Today는 간결하게 오스카가 작은 역사를 만들었다고 표현했더군요. 저는 기생충이 작품상과 감독상 등에 노미네이트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정말 영화광이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의 비극을 다룬 인생은 아름다워는 71회 아카데미에서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 됐죠. 기생충처럼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편집상, 음악상, 외국어 영화상 등에 노미네이트 되었습니다. 결국 주연나무상에 그쳤죠. 그런데 기생충은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에 외국어 영화상이 바뀐 국제영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외국어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게다가 칸네 황금종이상과 함께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받은 두 번째 작품이라고 하더군요. 전 이 점을 진정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도 TV부터 온통 오스카상 얘기로 넘쳐나는 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계층 갈등을 다룬 이 영화를 보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수상에 동의하고 더 나아가 감격해 할까? 솔직히 저는 하위 계급끼리 싸워봤자 계급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몹시 불편했습니다. 참 잘 찍은 영화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불편함이 영화 기생충의 미덕이라면 미덕이라고 할까요? 이런 절망감에 동의한다면 구조화된 좌파가 되거나 정오심으로 가득한 무기력한 시민으로 남겠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자주 카프레대가 열리곤 했죠.
저는 물론 부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1972년이 되어 재수를 하기 위해 서울에 왔기 때문에 카프레이드 현장을 직접 본 건 없습니다만 홍수환 선수가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이 되었을 때, 정명훈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분 2등상을 받았을 때, 또 그리고 양정모 선수가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땄을 때, 심지어 바둑기사 조은현 씨가 응창기배에서 우승했을 때 카프레이드를 했죠. 그런 카프레이드가 특별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민정부 역대 대통령도 취임식 직후에 일종의 카프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이 카프레이드 길이었죠. 그 생각을 하다가 이번 봉준호 감독 일행은 카프레이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하지 않겠죠.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제패할 사람은 봉준호 감독뿐 아니라 너무 많으니 말입니다. 왜 우리는 개인의 성취를 국가의 성취로 느끼고 열광할까요? 미국 여자 골프에서 우승만 해도 마치 내 가족이 우승한 것처럼 가슴이 들떠니까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회에 우리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영웅이 필요했었죠. 피아니스트, 복싱 레슬링 선수, 그리고 바둑기사에게 열광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왜 우리는 마치 내가 오스카상을 받은 것처럼 기뻐할까요? 그들이 같은 말, 같은 글을 쓰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부분은 평생 이 대한민국 국적으로 살아갑니다. 말과 글을 배워 의사를 소통하고 국가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병력의 의무를 이행하죠. 이런 불변성, 선천성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 대한민국에 집착합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을 애국심이라고 하죠. 오늘 문득 오스카상 수상 뉴스를 지켜보면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영웅은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한나 아렌트 말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 말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영상을 올린 뒤에 댓글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집착하더군요. 제가 조금만 비판해도 정말 입에 못 담을 욕설이 달리곤 합니다. 그 대부분은 저희 말을 오해했거나 과거 제 방송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분들의 글이죠. 예컨대 어떤 이들은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부추겼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진행했던 모든 방송은 지금 자료가 다 남아있고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때 했던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 그리고 전원책의 시각, 세 코너, 모든 문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문구를 모두 다 읽으신다면 아마 그런 오해는 풀리겠죠. 그런데도 어떤 댓글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많습니다. 저는 직업상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깊은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 대부분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선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치를 비평하는 입장에서는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들의 영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봄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